6월은 호국 보호달입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선거하신 호국 영령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호국불교 선가의 상임대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지금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정의를 진리를 위해서 밤낮을 애쓰고 있는데 제가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늦게 나온 점에 대해서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임진왜란 뜻이 이 호국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직장암 수술 중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군 이래로 지금 가장 파괴적인 이 부정선거가 차양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투표지가 모자라는 부정선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투표지 몇 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 반장선거도 이런 식은 않고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지가 없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인정을 않지만 이재명의 참정권도 박탈한 것이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경찰들의 참정권을 박탈한 것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뭡니까? 이런 거 개함 많고 윤석열 대통령의 개함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앞에 김현태 단장님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으로 처벌받은 놈들은 바로 이 정권과 선관위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서럽은 놈들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이 집권 부탁용자들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바쁜데 여기까지 해도 다 알아듣겠죠? 이 소리를 꼭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보다도 지금 더한 암 상태입니다. 젊은이들이 쇠파이프나 화염병으로도 않고 간디 선생처럼 젊음과 평화를 얻기 때문에 우리 대영제국을 간디 선생의 소금 행진이 승리를 했듯이 전 세계 올림픽 정서로 이 자리에서 정신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그리고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군단 단장 또 대한불교 33인 호국성병장 응천 스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무슨 장난입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투표구가 절비했습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이 높은 투표구였습니다. 에서 나온 여야 후보 득표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수백 군데에서 그랬습니다. 본투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이재명 정부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략을 모아서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고 분열해서 싸웁니다. 주류 언론도 선거 부실관리 정도도 덮고 넘어가려는 눈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선거 부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정권 차원의 문제이고 선거 부정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잠실 청년들의 구호를 보십시오. 선거 부정, 재선거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국민의힘 정권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봅시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벌써 나라가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보십시오. 대표 한 사람만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보수 언론들을 보십시오. 보수 정권을 무너뜨릴 때 눈에 불을 켜고 앞장서던 그들이 이 추악한 선거 부정 앞에서는 꼬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마치 선거 부정이 드러나면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잠실의 불길을 강제로 끌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외국에서 진압 명령을 내리자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 운운하며 겁을 주기 바쁩니다.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 그리고 사전 선거 폐지 수개표 관철 같은 해결책은 이재명 정권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선거라는 꽃을 되살리지 못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습니다. 보수 야당도 보수 언론도 모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덜풀 같은 대중의 힘밖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는 순간까지 우리는 투쟁의 불길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가 투쟁에 헌신할 때 승리의 길은 열립니다.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어둠의 세력들은 자치를 감출 것이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부정선거 책임지고 하야하라.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으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부정선거 책임지고 하야하라. 하야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서천의 박상훈 신문입니다. 대서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천주교인 모임, 이러한 그 단체를 줄여서 대서천이라고 하는데 2024년 가을에 국회에서 사안을 심의하는 것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 야당인 민주당이 엄청난 다수 세력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특히 청와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또는 정당 자격이 없다 하고 배제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생활에 바빠서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내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서는 사전 투표에 의해서 본 선거에서는 50명 이상이 투표소가 작았는데
사전선거 투표에 의해서 완전히 결과가 뒤집혀서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관련한 학자들이 얘기할 땐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50명 이상이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고 여당 쪽으로 갔으면 이와 같은 행동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원흉은 선거 관리하는 선관위가 좌파 카르텔에 완전히 합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2024년에 민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과 선관위는 반드시 지금 이 기회에 심판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언. 거짓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비록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1장 1절 21절. 민주주의의 심장은 민주주의의 심장은 주권을 도둑질한 6.3 선거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세 번씩 해주겠습니다. 규탄한다. 한국 교회와 깨어있는 1천만 성도들이여, 불교와 천주교와 종교인들이여, 불법의 재단을 허물고 공의의 강수를 흘려보내라.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성경적 복음 위에 세워갔던 자유민주주의의 대동맥이 끊어지는 사상 초유의 헌정 질서 마비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백성의 눈과 귀를 막고 불법과 조작이 공정의 탈을 쓴 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쌓아 올린 모든 정당성을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에 한국 교회와 불교와 천주교와 시민단체들은 연합과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위임받은 한국교회와 서울특별시 조창기도회와 성경적 절대 권위와 역사에 멈출 수 없는 명령을 따라 이 자리에 섰다. 불의의 앞에 침묵하는 것은 곧 악에 대한 동조이자 하나님 앞에서 배교이기에 우리는 타협 없는 양심으로 이 시대를 향해 준엄한 공의를 나팔을 불고자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자행된 투표용지 부족과 사전투표 간의 기계적 동수 일시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부실이나 실무적 착오라는 기만적 변명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다. 이는 천하보다 귀한 개개인의 참고인권이자 주권자로서 행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권력의 의무로 차단하고 유린한 기획된 참정권 강탈이자 명백한 국가 부정 선거이다. 민의의 온전한 수렴이 전면 거부되고 조작된 선거는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의 사기에 불과하다. 불법이 개입되어 국민의 소중한 표가 허공으로 증발하고 조작된 이상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연코 원천 무효임을 선포한다. 정부와 선관위는 온 국민이 제기하는 사법적 의혹 앞에 한 점의 숨김도 없이 진상을 백일하에 자백해야 할 것이며 무너진 선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면 재선거를 단행해야 마땅하다. 사형! 우리는 노태활동 사형!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기 때마다
민족의 등불이 되어 기도의 무릎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에 물든 세력들이 수십 년간 사회 각계각층의 침투에 세력화한 결과물이며 이제는 교회를 제재하고 말살하는 악법을 넘어 국가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까지 손을 대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혹한 불법의 현장 앞에서 마땅히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중립이란 명분 뒤에 숨어 제대로 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뼈아픈 비극이다. 지금 전국의 대학생과 이 땅의 젊은 지성들이 오히려 기성세대의 침묵을 부끄러워하며 공익의 횃불을 들고 자리를 나서지 않았는가.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불법이라 외치며 피를 토할 때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교회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며 세상과 타협하는 집단이 아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깨어있는 1천만 성도들은 깊은 영적 동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젊은 세대들 외로운 투쟁의 영적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하며 거짓과 비리로 얼룩진 이 땅의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복음의 공의 위에 다시 살리는 거대한 영적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박해와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6.3 부정선거의 어둠이 낱낱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강력히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네 가지의 요구 상황을 외칠 때에 마지막 그대로 꼭 외쳐주시면 세 번을 감사하겠습니다. 1. 정부와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의 투표요용지 차단 사태와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만약 이를 은폐하거나 거부할 시 전면적인 정권 폐지 운동을 불사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번을 자기 먼저. 아니, 제가 4번 하겠습니다. 2번 하세요. 2번 상태로 하십니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조작한 6.3 부정선거는 명백한 불법이자 무효이다. 정부는 민의를 왜곡한 선거 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당장 전면 재선거를 실시하라! 3. 국가기관과 사법부는 권력의 신여 노릇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가담한 배후 세력과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쳐라! 4. 전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 1
천만 성도들은 침묵을 깨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불법과 부정 앞에 침묵하는 죄를 회개하고 광자로 나온 청년들과 연대하여 각 국가 비리 청산과 공의 회복을 위한 순교적 투쟁에 속직과 동참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년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 그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 여러분들 대한민국 있었습니까? 2020년 9월 22일에도 문재인 이 개자식은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란 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기아볕에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소개표를 외치는데 이 자 어디 갔습니까? 왜 좌파 빨갱이 공산당들은 이런 짓거리만 해도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격앙스러운 발언을 한 줄 아십니까? 어제 오전 10시 서해 폐기역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저는 무죄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무죄가 아니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검찰이 2년 구형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죄, 서훈 전 안보실장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증거불충분 무죄 나와 있습니다. 만역입니다, 만역! 여러분 어제 제가 기자회견문을 아주 차분하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자들이 7년 동안 기자회견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어제 이상한 판결을 할 것 같아서 그저께 공지를 했습니다. 법원 앞에 자반그들 기자회견 하지 말아라.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제 증거불충분 무죄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법부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온 국민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지난 7년 동안 싸워온 열정이 어제 한순간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졌고 좌파 대통령 이재명과 문재인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여러분들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보수 우파의 정부라면 이 자들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도 저자들을 사형보다 더 끔찍한 심판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응원하신다면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민주당을 문재인을 포함하여 문재인 내각 그리고 이재명 내각을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할 건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실 겁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제사회에 제소할 생각입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싸워온 게 제 동생의 명예도 있지만 집안의 대표로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9월 29일 오후 6시 반 현역 국회의원 6명이 찾아와서 야, 너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냐? 월급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라도 촌놈이면 없는 죄 뒤집어 써야 되고 월급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가 애국자, 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우리 다 함께 6월 3일 민주 항쟁을 뜨겁게 해서 여기 모든 여러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진정한 자유를 되찾는 그날, 그리고 곧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좌파들은 가만히 있으면 공격합니다. 좌파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무섭고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도전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이 사건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투표 불성 및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그 사실을 지금 현재 다 시인했습니다. 문서 지시로서 투표용지 50% 인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확실히 잡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는 어떤 부정선거였냐? 선거인수보다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적었습니다. 그 같은 사건이 66년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3.15 부정선거는 아주 지혜롭게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못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당상관이었습니다. 경제후보 조병옥 후보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기부 씨가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재선거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제2의 4.19 혁명을 치른 후에 다시 선거법 정부 체제를 바꿔놓고 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건 뭐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모조리 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국민들이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만약에 여러분을 고발해서 조사를 한다면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한성천이가 했다. 그 사람을 조사해라. 아시겠지요? 겁이 안 나지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3.15 부정선거 나설 때 민주당이 한 행동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대학생 하는 데모하는 시 대학생들이 가서 이걸 빨리 해결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투쟁을 해서 정권을 바꿔놓으니까 누가 숟가락을 얹고 가져갔습니까? 민주당이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들의 기득권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성공한 것 같지요? 이번에는 더 상황이 나쁩니다. 민주당과 국힘이 부정선거를 2008년부터 카르텔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국정조사한다 해놓고 취소해버리고 카르텔이 형성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6.3 대선 부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정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죽소 가지고 또 걔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또 주면서 그 기득권을 또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막으려면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국민의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을 연대해서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 혁명을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여러분의 정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구호 한번 요거 3번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시작!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누구야? 선물을 받으러 거기 도난 일에 놈이 하나 시끄러워 네, 시작하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이곳 제2의 4.19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있는 곳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입니다. 뒤에 현수막이 보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불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시민단체 그리고 제 멘트가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와서 또 연속해서 시국선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오늘 먼저 종교계가 또 이렇게 나서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의 꽃 바로 투표 아닙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1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헌법 24조에 나오는 참정권입니다. 우리 지도자, 즉 우리 일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지역 대표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서 우리가 직접 뽑는 이런 참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 6월 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즉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물증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졌고 그 대표적인 것이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잠실 제7투표소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있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거기에 결국은 서울시장을 예를 들면 뽑는다면 오세훈 후보든 정원호 후보든 누구가 당선되고 낙선에 앞서서 투표용지가 없었다면은 당연히 이 선거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오세훈이 되든 정원호가 되든 간에 찍을 즉 참정권 헌법에 보장된 그 참정권을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게 선거의 승리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 투표용지에 투표 부족해가지고 투표 못한 사람 수가 당락에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 듣고 가자는 것은요 헌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유권자 4,400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 6.3 선거는요 전체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 자체가 무효임을 우리는 선언하고 거기에 바로 분노한 바로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잠실 투표소에 이어서 그 투표 용지와 함이 옮겨온 것이 이곳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왔고 오늘 현재 13일째 밤낮 주야로 오늘 낮 기온이 어제 34도 오늘 32도입니다.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밤낮 없이 한 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자고 같이 투쟁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속이 타가는 전 국민들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정선거의 전체적을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도 그냥 실시하지 않으려고 현재 덮고 가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번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선거 때마다 서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소모전을 벌이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니 부정선거는 실제하는 일 이런 아주 아프리카 미개국 같은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이 사실은 오랫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오시면서 음모론자다, 극우론자라고 몰려왔고 손가락질 당했던 분들은 이번에 사실 통쾌하게 하늘이 좋아가지고 모든 부정선거에 총체적인 게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덮고 가자 뭘 그렇게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되냐 또 예산이 또 등하지 않냐 이런 것은 여러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는 법률이 있고 법률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부정선거에 맞선 요구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바로 우리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운동, 민주화 운동은 헌법 정신에 근간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외쳤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를 넘습니다. 좌파, 우파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이곳 올림픽 공원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모여가지고 200여 개 대학에서 이미 시우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여당과 야당, 진보 보수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국민들의 5,200만 국민들과 4,400만 유권자들이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겠다라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정의롭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되찾겠다는 이 요구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부정선거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묻는 분들께 제가 세 가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요 첫 번째로 이런데 알려진 바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 나는 투표했는데 뭘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에게 선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학생들을 예를 들면요 50명 있는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시험을 보려고 하면 시험지를 최소한 50명 학생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나눠주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명 있는 학생에 시험지는 48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실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냐하면 2명은 시험 칠 기회를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그 시험 바로 무효가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제가 주장해볼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나는 투표했으니까 그만이다. 이미 선거가 끝났으니까 덮고 넘어가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생이 50명이면 시험지도 50장이 배부돼가지고 똑같이 시험 칠 기회가 주어지고 난 뒤에 그 시험을 평가하고 성적을 매기고 그게 상식이고 정상이고 합법적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이요 무려 149대 투표소가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던 유권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빼앗긴 참정권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요 온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송파구에서는요 시험이 원래 우리 선거는 저녁 6시가 되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 중간에 이미 출구조사를 통해서 이미 당선자 예측이 나오는 상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시간이 끝났는데 정답지가 발표되는데 계속 시험을 친다는 게 우리 혹시나 선생님 여러분, 학생 여러분, 대학 입시를 치더라도요 시험 시작 시간이 있고 끝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끝나고 이제 정답지가 발표됐는데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부정행위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시험은 다시 한번 치러져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치욕적이고도 이것은 천인공노할 선관위, 즉 선거를 치른 선관위는요. 이건 한두 명의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두 명한테 사기만 쳐더라도 감옥 가는 법률인데요. 4,400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관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고 물론 선관위가 주도했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따져본다면은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점,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묵인했던 더불어민주당이나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스팔트에서 바로 민주주의의 꽃, 바로 이런 투표권이 살아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었다고 목소리 내오신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요 정말로 피눈물이 날 정도로 국민들 대신해서 목소리 낸 것 아닙니까? 역시 학원 강사하다가 뭐 이렇게 정치적인 목소리 내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고 저 역시 욕을 먹어왔습니다. 저 역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 해결 안 되고는 국민들이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것이 투표에 반영이 안 된다 치면 우리 국민은 개, 돼지가 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어떻게 묵과하고 넘어갑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는요 중요한 문제가 있고 사소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정치적으로 뭐라 소리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국민들께서 다 한마음이 되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제2의 4.19 혁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 이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저지르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또한 도덕적인 또한 국민을 5,200만 국민들과 4,400만 유권자들을 속여온 것에 대해서 사기치고 국민들을 속여온 것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은 바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오세훈이든 정원호든 어떤 후보도 찍고 싶었는데 누구든 나발이고 투표권을 빼앗긴 국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요. 뿐만 아니라 투표 시간이 종료되었는데 밤 10시까지 투표한다는 게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언론에서는 자꾸 투표용지 부족 가지고 그 부족했던 지역 6개 지역만 국힘에서도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느니 국정조사 한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6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꼈던 대로요 바로 부정선거는 재선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전면적인 재선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호가 뭡니까? 당일 투표 수개표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부정선거의 원흉이 바로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는요 깜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편 투표 여러분 경찰이 우편물 따라갑니까? 중간에 누가 바꿔치기 하든 말든 또 마지막에 수개표 하자는 말은 전산화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산화를 하게 되면요 초등학생 정도 지적인 수준만 되어도 해킹 위협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을 했다가 이거 해킹 위험이 있고 속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독일 헌법에서는 옛날식 수개표로 돌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이고 IT 강국이지만 대만은요 일체 전자투표 전자개표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합니다.
오직 초등학교 반장 선거식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6.3 선거에서 지역이 다른 A 지역과 B 지역의 동이 다르고 유권자 수가 다른데 후보 2명이 얻은 득표수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인천 송도구, 인천 연수구입니다.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그 1동과 2동은 유권자 수가 달라요. 그런데 인천시장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송도 1동에도 3,030표, 송도 2동에도 3,030표. 그럴 수 있으려니 했는데 어머나 2위에는 바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1,440표. 그리고 송도 2동에도 똑같이 1,440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률은요, 선관위에서는 어쩐된 일인고 물으니까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렇죠. 선관위를 두둔하거나 또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분께서는 제 말에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송도 1동과 2동은 유권자 수가 다르고 투표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A 후보와 B 후보가 똑같은 득표를 얻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데요. 그래도 우회치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송도 1동과 송도 2동 두 개 지역만 상둥이 득표, 즉 커플링 득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두 군데인가 싶어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그런 커플링, 즉 상둥이 득표가 나온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869개, 869, 800 몇 개라고요? 무려 전국적으로 869개 지역에 이런 A 후보와 B 후보, 상둥이 득표수가 나왔는데요. 날 가능성은요,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환길이가 이번 주에 로또 당첨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날 또 로또 당첨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야, 너무나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일어났다 하겠죠? 근데 셋째 주에 또 연속 전환기가 또 로또 당첨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대가리가 빠가가 아닌 이상 상식 있고 합리적 이성이 있다면은 어떤 의심이 들죠? 3주 연속 로또 당첨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 산 조작에 의해서 로또 당첨되도록 조작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3주 연속 로또 당첨만 되어도 이것은 전산 조작이라고 의심할 건데요. 여러분, 전국의 869개 지역에 A 후보와 B 후보가 득표수가 똑같이 나올 확률은요, 전환길이가 지구 탄생 이래로 지금까지 매주 로또 당첨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3주 연속도 아니고 지구 탄생 이래로 매주 전환길이가 로또 당첨된다 치면 이거는 여러분 조작 아닙니까? 맞지요? 저는 아직도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 분께서 저의 이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869개 지역의 A 후보, B 후보의 바로 똑같은 득표수 등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또 묻습니다. 그럼 하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869개 지역의 상둥이 득표수가 나온 것은 모두가 사전투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일 투표는 한 군데도 지금까지 똑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만들까요? 869개 지역의 A 후보, B 후보 상둥이 득표 얻은 것은 오직 사전투표만 그렇고 당일 투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선관위에서는 그 정도 우연의 일치라면 적어도 우리가 당일 투표가 보통
23% 정도, 사전 투표가 23%고, 당일 투표가 한 30%, 제가 50% 된다 치면, 사전 투표가 23%고, 당일 투표 869개 지역에, 사전 투표에서 869개 지역에 상등이 득표가 나왔다면, 적어도 그럴 확률이라면, 당일 투표도 900군데, 1000군데 이상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일 투표에서는요, 단 한 지역도 상등이 득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유독 사전 투표에서만 무려 869개? 여러분, 그 두 지역, 상등이 지역이라는 것은 유권자 수가 다르니까 A 후보, B 후보가 얻어야 될 득표수가 달라져야 돼요. 당일 투표처럼 하나도 상등이 득표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무려 869개 지역에 그것도 사전 투표에서만 이렇게 상등이 득표가 나왔다는 것은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결론은 자명합니다. 바로 이것은 전산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전 투표하러 달려갔던 우리 국민들, 바로 유권자의 23%가 사전 투표하러 가셨는데, 그 사전 투표하러 가신 분들 모두 다 쓰레기 투표 용지에다가 찍은 것입니다. 미안하게도 당신들이 찍은 그 투표 용지는 결과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전에 컴퓨터로 전산 시스템으로 세팅되어 있었고, A 후보, B 후보가 몇 표 얻을지를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6.3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가 투표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누군가가 조작에 의해서 작당을 하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전 투표하러 가신 분들은 전부 다 바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주권 행사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전산 시스템으로 다 세팅되어 있는도 모르고 우리는 바로 종의 짓, 노예의 짓을 했고 주인된 주 참정권을 전혀 행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것은 어느 후보를 찍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었는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는지 안 중요합니다. 어느 후보를 찍었든 간에 당신의 사전투표 그 용지는 전부 다 쓰레기 투표 용지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 돼지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정치적인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먹고 살기 가지고 그냥 묵고 넘어가자. 그래, 부정성을 좀 있는 모양이다. 그래, 뭐 어쩌라고. 이번에 어느 지역에 누가 당선되었구나 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6월 3일날 있었던 이 선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은 것 아닙니까?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 행사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6.3 부정선거는 바로 선관위와 그 뒤에 있는 범죄자들이 함께 우리 국민들의 모든 참정권, 투표권을 유린하고 약탈하고 범죄자 집단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모두를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저 역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목숨 걸고 싸울 테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이렇게 전산 조작되고 투표 선거 제도가 망가진 미개국과 같은 이런 제도를 우리는 물려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부정선거의 사례로 너무나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진 투표용지 부족과 그리고 투표 시간 지났고 밤 10시까지 투표한 그것만 하더라도 재선거 사유가 됩니다만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전국 사전투표 869개 지역에 상동이 득표수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이것은 전산 조작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요 23% 국민들 사전투표 했는 분들은 모두 다가 이것을 재선거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선거제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정선거 사례라면 아직 여러분 공개되지 않았지만 간혹 주장만 나옵니다만은 외국인을 위해서 동시 통역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투표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총 6명이 나왔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 이강산 하루 전날 사표했죠? 자유통일당 후보입니다. 그 외에 3명이 더 있어서 무소속으로 해서 총 6명의 후보가 나왔으면은 여러분 충격이 뭐냐면 투표 용지 자체가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울시장 후보를 찍으려고 가보니까 투표 용지가 총 6장, 7장 받았는데 그 중에 서울시장 후보로 금방 말씀드린 6명 후보가 나와 있는 투표 용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투표 용지는 오세훈 후보와 정원 후보 2명만 나와 있는 투표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투표 용지 자체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양향자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나갔고 그 외 후보도 이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경기도지사 후보 투표용지 받아보니 양향자 후보와 추미애 후보 2명만 있는 투표용지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 제가 또 제보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대전시장 후보도 똑같습니다. 대전시장 후보도 여러 후보가 출마했는데 바로 딱 2명만 있는 투표용지 받은 사람이 또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더 못한 것이고 이것은요 유치원 수준이 아니라 저 미개국에서 그냥 사람들 그냥 장난감 데리고 조종하고 개 돼지처럼 부려먹는 그런 이상한 투표가 실시된 겁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통해서 대전시장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서울시장 후보 투표용지 몇 명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한번 주변에 알리고 이거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부실선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선관위에서는 교육감 후보로서 1104표입니까? 그것도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번 이 문제는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번 6.3 선거는 우연히 부정선거에 관한 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손가락질하고 그동안 음모론자라고 했었지만 이미 6.3 선거와 같은 일들을 지난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들어오는 게 2002년 노무현 당선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25년간 투쟁해 오신 분들은 이런 일이 이미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선각자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직접 목도했고 직접 확인했는데 남들은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아스팔트 밑에서 선관위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군데 가서 항의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자료 만들어 왔지만 지금까지 다들 그들은 음모론자다, 부정선거, 거부론자다 이런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분들은 피눈물 나게 투쟁해 오신 그분들이 옳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나왔던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한성천 선생을 비롯해서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가 수많은 도태우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수많은 변호사들도 이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장지원 박사 서버가에 대해서도 그런 목소리 내면서 투쟁해왔지만 다들 그분들이요 엘리트들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엘리트들이고 변호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직접 사람은요, 자기 눈으로 안 보면 안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안 보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선관위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개표장에 가보면 수백 명이 그 넓은 체육관에서 개표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누가 속이겠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난 2월 27일 날 저와 함께 우리 그 이준석 더불어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그 부정선거 TV 토론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드러나면 정계를 떠나겠다고. 그때 600만 명이 동시에 600만 명이 전부 다 받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또 언론에서 비춰주지 않고 언론에서 외면하고 그날 2월 27일 날 당일날에 600만 명이 보고 이야 그동안 음모론이라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라고 무졌지만 지금은 FBI가 수사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 중에 천재 테슬라 만든 일론 머스크도 부정선거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바로 부정선거 때문에 체포돼 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음모론이 아니라 실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연히 6월 3일 날 이번에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그 실체를 목도하신 분들께서 먼저 목소리 내기 시작했고 그나마 저는 지난해 저 역시 원래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저 역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괜히 핑계 대려고 소송하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게 전한길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외드 카르텔이나 또 민경호 의원이 만든 자료라든가 그리고 공병호 박사께서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분께서 오랫동안 책도 4권이나 되고 부정선거 싸운 걸 제가 영상을 통해 보면서 맞다. 내 필요 힘없지만 저런 사람들 목소리 싸운 분들 나도 한편이 돼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영화 2편 만들고 이영동 감독과 함께 이영동 감독 역시 PD 똑똑한 엘리트 아닙니까? 그 엘리트 분도 처음에는 부정선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와 같이 실체를 알고 난 뒤에부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 만들었다 해서 끊임없이 목소리 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그 선 올라가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달라 반대해달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팩트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지요. 크게 2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는 반국가 세력 척결이고 또 하나는 바로 부정선거 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낸 계엄군 250명보다 더 많은 290명을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국회보다 뭐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을 보내고 부정선거 실체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지휘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알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척결하겠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했어요. 아니 지가 대통령 당선돼놓고 왜 부정선거 이야기하느냐? 지가 당선돼놓고 뭐 부정선거냐? 그러면 그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0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지요? 여러분 만약에 윤 대통령이 떨어져가지고 부정선거 조사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가 맞죠. 선거에 떨어졌으니까 뭔가라도 조사해가지고 핑계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역으로 말하면 당선자이죠. 본인은 당선되었지만 앞으로 치러질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윤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 부정선거의 모든 것을 밝히고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왜 선관위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을 찾아내라면 검사 아닙니다. 판사 아닙니다. 경찰 아닙니다. 바로 어디냐? 선관위입니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 괜찮습니다. 예. 독립기관으로 괜찮습니다. 네. 저는 워낙 요즘 땀도 많이 흘리고 얼굴도 새카맣게 타서 요즘 멕시코 사람 같다 동남아 사람 같다 하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타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부정선거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문제를 자꾸 덮고 가려고 하고 언론에서도 자꾸 이곳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이 수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200명 모였다고 보도하고 700명 모였다고 거짓 보도해서 우리 이런 제2의 4.19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부정선거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곳에 모인 분들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모여듭니다. 다들 이 피켓 들고 모입니다. 얼굴도 없고 이름도 모릅니다. 묵묵히 와서 그냥 이걸 외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과 함께 뼈아뼈치 앉아서 이거 외치면서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 탑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또 덮고 가자고? 만약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들 사전투표에서 869개 지역에 상당히 득표가 나왔어. 이거는 100% 조작이고 전산 세팅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침해받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덮고 가고 묵살되고 간다면은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번에요. 이거 부정선거 덮고 가자. 그리고 재승 안 하겠다는 세력들은 모두 적으로 간주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투쟁해서 그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재선거 못하겠다 라고 하면 이재명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재명 정권 지지 반대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반대했던 사람이든 간에 이거를 들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이 중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문제는 분명히 많습니다. 분명히 이게 이재명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피켓 안에 이 도화지에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이 요구 정당한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고자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치러진 6.3 선거를 전면 무효하고 전국적으로 대선거하고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의 원흉이 사전투표니까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 하자는 것이고 전산 조작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니까 바로 전산 조작이 없는 수개표를 하자는 이 구호 4개가 전부 아닙니까? 저는 덧붙여서 저 1년 반 전의 전환기를 저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체크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목소리 낼 때 가장 친구는 저보고 저를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 지난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저분은 끌어내주세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이 목소리에 이 집회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의 적에 간주합니다. 저는 빨리 끌어내세요. 나가라고요. 빨리 나가라고. 자,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그래,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저는요 이래 말하고 싶어요. 금방 쫓겨났는 분 답변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방해한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를 방해합니까? 이것은요 와서 분란 일으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거? 그런데 여러분 저런 일들이 지금 이곳 올림픽공원에서 밤낮 주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구호를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은 이 재선거 반대하고 당일투표 수개표 반대하는 세력이 싸워야 되지만 바로 이런 구호를
분열시켜서 우리끼리 분열시키는 그 내부의 적들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조직이든 어느 집단이든지 그렇습니다. 내부자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자가 실제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말로는 여기에 동조하는 척하죠. 금방도 보십시오. 전환길이가 외치고 있으면 와서 조용히 구경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와서 유튜브 틀어놓고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방해하잖아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영향력 아닙니까? 저는 그런 세력들도 향후에는 단호히 우리가 척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마이크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마이크 들고 이재명 지지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 올림픽공원에 모인 분들은 바로 청년들이 중심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낮에 채워주고 청년들은 낮에 직장 가야 되고 또 대학교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청년들이 모여들고 넥타이 부대 직장인들이 이제 퇴근해서 이곳으로 옵니다. 금토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이곳을 채웠습니다. 이런 집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집회가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시위대를 했지만 시위대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라 오직 이 구호 아래 오직 우리 주권 되찾자 참정은 되찾자는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성지 민주주의 성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까 부정선거와 사고오신 분들 이야기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랑 오랫동안 먼저 깨닫고 사고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의 바로 희생과 헌신이 이번에 재선거 수개표 당일투표를 통해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데 그 수혜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온 국민입니다. 모든 유권자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이 네 가지 구호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를 반대하는 세력은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적들과 싸워야 되고 그 적들을 물리쳐야 되고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환기를 쓰레기라 말했던 친구, 그 친구는 진보입니다. 그 친구에게도 요구합니다. 1987 때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답변하십시오. 1987 때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그때 우리가 부조지던 구호가 독재 타도 직선 개헌 아니었습니까? 자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지고 우리 참정권을 현재 도둑맞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겠다는데 진보든 보수든 여기에 반대하는 자 있습니까? 침묵하시는 시민단체분들께 묻습니다. 민주주의 입만 열면 민주주의라 외쳤던 민주변호사 모임 민변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들 속에 과연 시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증명할 때입니다. 이 시민들은 분명히 참정권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고자 투표권을 되찾고자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외쳐왔던 그 시민단체들 민주주의 외쳤던 단체들 과연 여기에 침묵한다면 그 단체들은 전부 거짓 단체들입니다. 그 안에 시민은 없습니다. 오직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단체일 뿐이고 시민은 없는 비껍데기 단체임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제 나이 또래에 계셨던 분들 1987 때 민주주의 외쳤던 분들 이게 우리가 구호 여기에 민주주의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되찾겠다는 이 운동에 진보 세력이라고 하고 1987 때 민주주의 외쳤던 분들 모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어제부터 처음으로 호명 제가 이름을 밝혔습니다. 김호창입니다. 호창아
이제 너도 나와라. 나는 용서한다. 나를 쓰레기라고 불렀고 나 역시 많은 손가락질 받았지만 저는 어느 누구도 보복하거나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싹을 이기고 그리고 불의에 맞서서 정의가 승리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다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면 촉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께서도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께서도 바로 이 우리의 요구 빼앗긴 참정을 되찾겠다는 이것을 만약 이재명이 거부한다면 이재명은 반민주주의적인 인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 그런 악마와 같은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적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올림픽공원에 주말 금토일에는 사람이 많고 저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곳에서 24시간이 있는데 아침, 오전 이때 햇볕에 뜨거울 때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우산 들고 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께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앞서서 투쟁하는 분들께 지금 우리는 잠 못 자는 밤에 투쟁을 요구하고 또 굶주리는 투쟁을 요구합니다만 우리 참정을 되찾고 자유민주화 되찾는다면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지 여러분들의 참정권 주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손 미래 세대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곳 올림픽공원 와서 그냥 자리만 채워주십시오. 자리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리만이라도 꼭 채워주십시오. 그것으로 촉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는 서서 이 구호만 같이 외쳐주시고 이 구호 외치다가 있어 와보시면 알겠지만 애국가 4절까지 부릅니다. 다 함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또한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반드시 우리의 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뭉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여러분. 구호 세 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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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의 공동대표 정포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는 여기 올림픽공원 3번 출구 앞에서 조정희 대표님이 직접 사인해 주시고 그리고 서명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전에 민주당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의 원청,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원청이죠, 원청. 민주당의 원청은 누구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네, 이재명과 그 뒤에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부정선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저질렀지만 그것에 침묵하는 국힘당도 공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국회 예산을 해야 되는데 국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국회법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법 41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 100석 아니면 101명만 있으면 우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올림픽 잠시 실종 거기서 그런 체포를 당한 후에 이쪽 올림픽 공원으로 중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더도 없고 사실은 어떤 정치색도 없지만 여러 불순물자들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정자금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청년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조정진 대표님께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면서 청년들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드라인스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김정민 군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의 오늘 시국선언 아니면은 요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올림픽공원에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는 학생 조민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특정 정당이나 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한다면 어떤 권력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에 답하지 않는 선거 관리, 국민이 검증할 수 없는 선거 절차, 국민의 불신을 외면하는 정치권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다. 단순히 다시 투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이번 선거의 절차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선거는 선관위 개혁, 자료 공개, 증거 보존, 시민 감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둘째, 전자투표와 전자개표에 반대한다. 선거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거는 편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보고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선거는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개표 원칙, 공개성, 참정권, 참관권, 기록 보존, 사후 검증 가능성이 보장되는 선거를 요구합니다. 셋째,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선언한다. 국민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항은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항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민 저항입니다. 책임 있는 기관과 정치권이 국민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적 집회, 공개 질의, 항의 방문, 정보 공개 청구, 선거 소청, 선거 소송, 고발과 시민 감시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넷째, 거대 양당의 즉각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선거 신뢰는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의 문제입니다. 거대 양당은 침묵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권리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선관위 자료 공개, 증거 보존, 전자투개표 문제 검증, 재선거 요구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요구합니다. 전면 재선거를 실시하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라.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확대를 중단하라. 모든 선거 자료를 보존하고 공개하라. 거대 양당은 국민 앞에 협력하라.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시민 저항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대한체육회 관련해서 소동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여 한 말씀 올려보고자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업무용품을 반출하기 위해 모였고, 시민들의 반대로 돌아간 뒤 시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본인들의 업무가 국민들의 참정권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는 대한체육회는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외침을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생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외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참정권 회복을 위한 것 하나였습니다. 참정권 보장이 관철되는 즉시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체육회에 요구합니다. 우리들을 조롱하지 말고 같이 외치자. 대한체육회 근로자도 같은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사태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민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업무를 보장받으려면 국가에 외쳐라. 체육회가 일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둘러싼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우리가 둘러싸게 된 이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외침을 외치는 것이고 우리의 외침을 묵인하는 선관위 때문에 이 사태가 길어져 체육회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육회가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자 대한체육회는 선관위에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참정권 보장이 관철된 즉시 이 현장을 떠날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폭도로 규정하지 마라. 이곳에 모인 우리는 폭력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흉기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적인 대응을 할 의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폭력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명문을 이렇게 다 낭독을 했습니다. 저는 올림픽공원 내에서 선거 소청이라는 선거 무효 소송하기 이전의 행정적 절차를 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 소청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을 6개 지역에만 소청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투표지, 한 개의 투표지가 부정이 되더라도 전국 재선거를 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입니다. 잠시 7동 제2투표소뿐만 아니라 140곳의 투표소에서 부정이 일어나는데 전국 재선거를 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선거 소청이 오늘까지지만 아직 몇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과 여러 정당에게 요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남은 시간 내로 당장 중앙선관위에 가서 선거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거 소청 아직 여기서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선거 소청은 선거 무효 소송의 이전 단계입니다. 선거 소청이 안 되면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 소청 어렵지 않습니다. 소에 민원 넣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림픽공원의 흡연실 옆쪽에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거 소청 민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소청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민 의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 제주도에서 올라온 31살 청년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언론에서 숨기는 진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언론에서 숨기는 진실을 오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국민들이 침해당한 참정권을 되찾으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폭력적인 시위대의 모습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언론에서 말하는 그들은 어린 아이들, 어르신, 그리고 젊은 대학생 친구들, 전부 공정을 얘기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 아이의 투표권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 친구 얘기, 그 친구 얘기, 하나, 아까 친구 얘기. 너무 떨린답니다. 네, 저희 제주도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친구들, 제 가족들 또한 10중에 7은 지지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국민의힘 후보자조차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하더라도 절대로 당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올라와서 진실을 친구들에게 시작했고, 선거가 드러난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모두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주었고, 심지어 탈당을 해서 목소리 내는 동생도 있습니다. 저는 정당 지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희의 도둑맞은 투표권, 참정권만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우리가 민주당의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52명입니다. 52명이고 5.18 가짜 유공자가 40명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간첩이 23명입니다. 그러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이 부정선거와 5.18 가짜 유공자는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18 가짜 유공자와 싸우신 조정진 대표님이신데요. 발행인, 스카이딜리 발행인으로서 자신이 발행한 신문 제목, 5.18은 DJ 간첩과 북한의 공작이었다라는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그런 제목을 읽었다고 벌금이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벌금인데요. 이 벌금을 안 냈기 때문에 지명수배되었고, 그 다음에 강제 노역에 하고, 그 다음에 통장이 가압류대가 되었고, 5.18 단체, 좌파 단체들로부터 지금 현재 15건 정도가 피소되어 있는 피의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우파 언론으로부터 또 흑색 선전을
당하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청년들의 가이던스로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갖고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만 공지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채 보셨죠? 북한이 보낸 부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북한 대학원대학교 박사 1기입니다. 북한이 무슨 짓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세운 독일군은 조국은 하나입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이 안에 침투해 있는 우리 대진년 뿌락지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 이걸 뭐라 부채입니다. 이거 전부 대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대진년입니다. 제가 대부분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 친구들이 여기에 왜 들어와서 왜 자원봉사자로 숨어가지고 암약하는지 였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재선거 이외에 구호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회 홍보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트워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의 제안을 받고 지난 금요일날 이번 일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투쟁이 동력이 약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가 있는 자원봉사 젊은이들 20명 정도 하고 국힘당, 더불어공산당, 그리고 정당 있는 모든 정당, 심지어는 자유혁신당까지 다 배석시켜가지고 우리는 전면 재투표를 요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당 대표와 방송국 중에 그래도 국영방송인 KBS를 하나 드리고 저 투개표장에 들어가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생중계하는 가운데 투표지를 열자라고 공격적으로 제안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진년 친구들이 주도하는 저 친구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들이 경찰이 지금 침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대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지칩니다. 덥습니다. 여러분들 공산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6.25 이후에 5.18 이후에 절호의 기회라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한 달 어떻습니까? 체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 밥 한 달 안 해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젊은이 하나가 2-4번 안에서 지금 8일째 굶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 먹고 지키면 우리의 참정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조건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겨내십시오. 골고루 다니면서 빨갱이들 다 잡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